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겪었던 에피소드들 중에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타이틀을 제가 합법적 토지 대출 사기라고 이제 제목을 제가 지어봤는데 이 말 자체가 진짜 모순이죠. 합법적인 사기다. 합법적인 사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데 조금 사기꾼 냄새가 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번 재미로 한번 들어보실 만한 이야기라서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냐면 토지의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지가 우리가 이제 토지 대장? 저도 토지 거래는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 같은 게 보면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실제로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5억, 6억일지 몰라도 공시지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그 공시지가 자체를 실거래 위주까지, 실거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제 방침을 내놨는데, 그거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려는 이제 의도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이제 토지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5억이라고 칩시다. 5억이면 공시지가 뜯으면 5억 미만으로 나옵니다. 뭐 3억 5천이나 4억이나 그렇게 낮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씀드리는 이 토지의 경우에는 참 웃긴 경우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오히려 시세보다 더 높게 나오는 희한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이 이제 산이라고 할게요. 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산인데 산 속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죠. 도로도 없고 뭐 사용을 하려고 하니 중간에 사찰이 하나 있고 뭐 무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사찰하고 무덤이 왜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어, 장기간 동안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인 줄 알고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뭐 묘지나 사찰 그런 경우가 많죠. 산속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데 그거는 일단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번외로 하고 일단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차이가 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시지가가 원래는 실시세보다는 싸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더 높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토지 공시지가가 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세 1억? 공시지가를 뜯어보니까 3억이나 나오는 토지인데 실제로 이 토지를 거래하는 데는 1억 정도 선에서밖에 거래가 안 되는 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 그렇게 가치가 없느냐? 말 그대로 산속에 도로도 없고 완전 무슨 귀신집처럼 나무가 우거져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실제로 답사를 가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을 지경이고 갔는데 뭐 절이 하나 있고 땡중도 있고 뭐 무덤도 조금 있고 실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땅으로서 이용 가치가 거의 제로인 이런 땅들. 그런 땅을 찾아내는 것도 기술인데 그런 땅이 공시지가를 뜯어보니까 3억인데 실제로는 1억만 달라고
1억에 제발 거래를 좀 해주세요라는 막 부탁조로 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어봤자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뭐 대부분 상속이나 뭐 문중 땅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던 그런 땅을 사가지고 어, 은행을 찾아가 가지고 대출을 일으킵니다.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키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감정을 하겠죠. 그 담보 잡힌 물건에 대해서 3억짜리 땅인데 그러면 대출을 얼마나 해줄까요? 어, 일단 뭐 못해도 뭐 얼마나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출이 실제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거 3억, 1억 이것도 이제 대충 하다 보니까 이게 적절하진 않았는데 대출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세는 1억인데 대출이 3억이 나온다. 공시지가는 훨씬 더 높은 거. 뭐 산 하나 정도면은 뭐 이 정도, 정말 안 좋은 산이 뭐 이 정도 거래가 될 겁니다. 대출이 3억인데 시세가 뭐 1억밖에 안 한다. 그러면 그 땅 사가지고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대출을 이제 연체하다가 납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담보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땅을 가져갑니다. 가져가라고 해라. 이런 식이죠. 그러면 나는 1억 주고 딴 땅 상인데 대출을 3억 받았으니까 2억이 남았죠. 그리고 대출은 안 해버리면, 안 갚아버리면 돼요. 여기에서 또 명의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충 큰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출 3억 하고 1억 뭐 시세로 하고 2억 그냥 하루 이틀 만에 2억을 그냥 버는 겁니다. 여기 말씀드렸죠. 오히려 고객이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뭐 사기 아닌 사기 같은 건데 구속되진 않아요. 합법적인 대출을 했고 그 대출에는 연체가 되거나 미납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땅을 담보로 내가 가져가겠다는 계약을 쓴 겁니다. 그 계약을 어겼고 은행은 그거대로 이제 집행을 했는데 은행에서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죠. 이거는 공시지가를 산정을 제대로 안 했던 그런 틈새를 노린 건데 누구한테도 잘못이 없습니다. 은행만 바보 같은 은행만 뒤집어 쓰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고객이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원래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되면 고객님한테 맞춰가지고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네네 하면서 하는데 거꾸로요. 고객이 제발 뭐 이런 거 저번에 우리 좋았지 않느냐 한 번만 더 한번 해보자 뭐 김 차장, 김 부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돈을 대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했지만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공이 3개가 붙어버릴 수도 있고요. 뭐 간단한 걸 해도 건당 1억에서 2억 정도는 그냥 남겨버립니다. 이런 땅을 찾아내는 게 문제예요. 매수인을 찾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대출만 하고 버릴 땅이기 때문에 매수인을 찾는 작업은 상관이 없고요. 이런 땅을 찾아내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있어요. 그 조직원들을 이제 끼워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하고 최종에 이제 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그 사람하고 조금 알게 돼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저는 재밌더라고요. 제가 해보고 싶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깜냥은 없는데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출을 일으킨 걸 받고 대출을 째면서 토지가 담보 집행이 되는 경우까지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문제는 없는 거고 건당 1억에서 2억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을 찾아다니는 데 대한 뭐 기본적인 인건비나 식대, 교통비 뭐 말만 갖다 붙이면 활동비죠.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6개월에 한 건만 하더라도 이게 어딥니까? 6개월에 1억에서 2억인데 여기에서 2억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억을 벌었을 때 투자자죠, 그게. 투자자가 오히려 더 적게 가져갑니다.
그래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번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고수 중에 고수들이 하는 일이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보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혹시 토지 대출해서 뭐 토지가 아니더라도 제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시는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 10분에서 10분이 조금 더 넘어가는 거의 10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들고 있어서 이야기 하나 하는데 10분 정도면은 뭐 어렵지 않게 저도 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